전격 3차 개각 단행, 자유의 몸 된 박영선. 자, 먼저요.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외교부와 중소벤처기업부 그리고 문화체육관광부 등 3개 부처에 대한 개각을 단행했습니다. 외교부 장관 후보자에는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에는 권칠승 민주당 의원,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에는 황희 민주당 의원이 각각 내정됐습니다. 윤 대표님, 예. 박영선 장관 얘기는 잠시 후에 저희가 하기로 하고요. 지금 문재인 정부 최장수 장관인 강경화 장관이 교체가 됐어요. 근데 저는 상당히 좀 의외더라고요. 예, 뭐 강경화 장관을 오경화 장관이라고도 불렀잖아요. 오경화 장관이요? 예, 5년 할 거라고. 예, 문재인 대통령 취임과 함께. 네. 과거에 박근혜 전 대통령도 윤병석 장관 외교부 장관 5년 같이 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도 강경화 장관이 청와대에서 대통령하고도 식사도 자주 하고 굉장히 가깝다고 해서 뭐 5년 하지 않겠느냐 뭐 이런 오경화 장관이라고까지 붙였는데 이번에 전격적으로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으로 바꿨어요. 네. 어떻게 보면은 국가안보실장이 장관보다 우리나라에서는 더 힘이 있는 그런 데인데 또 외교부 장관으로 바꾼 거는 그만큼 바이든 신정부 와서 미국과의 관계, 이게 북핵 문제, 이거 정의용 장관이 계속 해왔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만큼 중요한 게 아니냐. 또 일본에서도 저 강경화 장관을 계속 비판을 했어요. 예, 장관이 도대체 자리에 있는 건지 없는 건지 모르겠다. 이런 식으로 일본에서도 비판이 나올 정도로 우리 외교에서 제일 중요한 게 미국하고 일본인데 네. 양쪽에서 좀 좋은 소리를 못 들은 게 이번에 좀 바뀐 배경이 되고 그동안에 문재인 정부가 추진했던 비핵화라든지 대미 협상 기조 이거를 좀 더 강화하기 위한 그런 일전의 전략이고 포석이다. 저는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렇군요. 자, 더불어서 이 박영선 장관은 개각 직전에 사의를 표명한 걸로 그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김은미 기자. 네. 그럼 이제 서울시장 출마한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건가요? 네. 그러니까 사실 사의 표명보다 더 확실한 출마 선언이 어디 있나 생각이 드는데요. 오늘 오전 8시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중기벤처부를 출입하는 기자들이 공지 문자를 봤는데요. 이 문자 내용이 박영선 장관이 조금 전인 오늘 아침에 사의를 표명했다라는 내용의 이제 문자였습니다. 네. 그 문자로 인해서 이제 박영선 장관이 사의를 표명했구나라는 게 이제 속보로 전해지게 됐었는데 이제 박 장관이 중기벤처부 그 직원들한테 뭐 마지막 작별 인사 같은 거죠. 그 마지막으로 그 쓴 글에서 이제 결국 헤어질 시간이 됐다. 정녕 떠나고 싶지 않았지만 떠나야만 하게 됐다. 이제 모든 걸 내려놓고 광야로 떠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광야 결국 이제 서울시장 선거판, 정치판으로 나는 가게 됐다라는 얘기로 해석이 되는데요. 네. 근데 어제 이제 저녁 한 방송사랑 인터뷰에서 이제 진행자가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서울시장 선거 뭐 안 나가십니까? 라고 물었는데 여기에 대한 이제 박 장관의 답이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는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서울시장 출마밖에 없다. 네, 그러니까 그렇게 해석이 됐기 때문에 뭐 이거는 뭐 기정사실화 됐구나, 출마를 하는구나라고 생각이 들기도 했었는데 박 장관 이제 오늘 오전 8시에 사의 표명했다고 이제 공식적으로 다 알렸는데 이제 그 이후에 이제 자신의 SNS에 그 한 언론사랑 한 인터뷰 내용을 이제 스크랩을 해서 올려놨더라고요. 그거 보니까 무슨 내용인가 해서 봤더니 박 장관이 이제 재보선을 앞두고 한 인터뷰라는 이 부제목이 달려있는 기사였습니다. 이 박영선 장관은요, 최근에 이 서울시장 출마 임박설과 더불어서요, 부쩍 활발한 행보를 보여왔습니다. 관련 내용 저희가 영상으로 준비했는데 보고 오겠습니다. 많이 드리고 싶은데 드리면 조금 도움이 되게 이제 국민들 세금 모아서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무시하게 죄송합니다. 근데 이제 마음만큼 못 드리니까 굉장히 죄송스럽더라고요. 감사합니다. 다른 주사기하고는 다르게 이 주사기는 콘 모양이 돼 있고 이 부분으로 자동적으로 백신을 20% 증산하게 되는 그런 효과가 있고요. 요것은 그 안전장치입니다. 주사기 바늘의 안전장치를 이것도 역시 콘 형태로 해서 이렇게 돌리게 되어 있는데요. 요것이 한 번 더 밀어주면서 이 잔량이 전혀 남지 않는 그러한 새로운 기술이고요. 윤정 기자, 네. 마지막에 보니까 박영선 장관이 이제 코로나19 백신 주사기 이렇게 들고 있었잖아요. 네. 이게 사의 표명이 늦어진 결정적인 이유였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이 박영선 장관이 들고 있었던 백신용 주사기, 이 백신의 주사 잔량 손실을 줄이는 주사기인데요. 일반적인 백신은 한 병당 5회분까지만 주사를 할 수 있는데 저 주사기를 활용을 하면 6회분까지 주사가 가능합니다. 국내 한 중소기업이 삼성전자의 도움을 받아서 개발을 했고 다음 달부터 양산에 들어가는 주사기인데요. 네. 이 박 장관은 출마 결정에서 가장 고민스러웠던 대목, 이게 바로 이 백신용 주사기 양산이었다라고 꼽았습니다. 이 빨리 집단 면역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서 이 백신용 주사기 양산 체제를 빨리 갖추는 게 목표였다. 그래서 제조사를 찾아서 스마트 공장도 만들어졌고 또 미국 제약회사의 검사도 통과했다라면서 이 출마를 하게 된 이유를 밝혔고요. 또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 이것도 아까 그 버팀목 자금을 많이 못 들여서 죄송하다면서 눈물을 흘리는 모습도 보였는데 네. 이것도 출마가 늦어지는 이유로 언급을 했습니다. 자금을 차질 없이 집행을 하고 일을 챙겨야 했다라면서 그 늦어진 이유에 대해서 설명했습니다. 자, 이 민주당의 또 다른 유력 출마 후보로 거론됐었죠. 이 박주민 후보는 불출마 선언을 공식적으로 했습니다. 이러면서 민주당은 우상호 의원, 박영선 장관 2파전으로 굳어지는 모양새인데요. 윤 대표님, 예. 이 공천관리위원장인 김진표 의원이 이 두 사람을 향해서 메시와 호날두 관계다, 뭐 이런 얘기를 했던데 예. 적절한 비유인가요? 뭐 적절한 비유라고 봐야죠. 그만큼 메시하고 호날두가 어떻게 보면 세계에서 축구 제일 잘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민주당에서 딱 2명 나왔어요. 그러니까 한 사람은 메시고 하나 사람은 호날두죠. 그만큼 두 사람이 성격도 좀 다르죠. 축구에서도 호날두가 잘할 때가 있고 메시가 또 잘할 때가 있거든요. 그만큼 박영선 의원은 기자 앵커 출신인데 또 여성이고 네. 또 지역구 4선이죠. 네. 이 일반 당에서는 좀 비주류긴 하지만은 여론이나 인지도는 상당히 높은 편이죠. 또 우상호 의원은 86 운동권 출신으로 또 4선 그룹인데 아무래도 당심 쪽은 좀 박영선 의원보다는 조금 더 친문 쪽에 더 가깝다고 그렇게 봐야죠. 근데 이제 그 메시나 호날두로 평가할 때는 이제 리그에서 잘하는 것도 있고 국가대표로서 또 잘하는 것도 있거든요. 그렇죠, 맞아요. 근데 이번에는 리그에서 잘하는 게 또 굉장히 중요해요. 이 국민의힘에서는 여론 갖고 100% 뽑아서 선출하거든요, 후보를. 네. 근데 이번에 민주당은 여론 50%, 당심 50%, 권리당원. 그러니까 권리당원 50% 중에 그 표를 얻는 게 굉장히 중요하니까. 그러니까 메시나 호날두라고 해도 국가대표 월드컵에서 나가서 잘 뛰는 것보다 리그에서 골이 많이 넣는 게 훨씬 중요하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자, 야권 상황도 한번 보겠습니다. 이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가 어제 국민의힘의 경선을 야권 전체에다가 개방을 해달라 이런 제안을 했습니다. 먼저 안철수 대표 얘기부터 듣고 오겠습니다. 선거를 앞두고 공당의 대표에게 소속당을 탈당하고 우리 당에 입당하라는 것은 처음부터 무리한 이야기입니다. 국민의힘 경선 플랫폼을 야권 전체에 개방해 주십시오. 제1야당이 주도권을 가지고 야권 승리를 위한 개인 메이커가 되어 주십시오. 이 오픈 경선 플랫폼에 참여하는 후보는 저뿐만 아니라 무소속 후보를 포함한 야권의 그 누구든 참여할 수 있게 합시다. 이동석 기자, 지금 안철수 대표의 저 제안에 대해서 국민의힘 김종인 비대위원장 어떤 반응 보였어요? 네, 김종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의 대답은 안 되었습니다. 노. 그렇습니다. 김 위원장은 어제 안철수 대표의 기자회견이 끝난 직후 곧바로 뚱딴지 같은 소리라고 이렇게 선을 그었는데요. 김종인 위원장의 발언 먼저 듣고 오시겠습니다. 우리는 우리 당으로서 해야 할 일이 있기 때문에 무조건 그 제의를 했다고 해서 수용을 할 수는 없어요. 그 사람은 국민의당 후보로 나오겠다는 거고, 그 우리 당의 후보가 확정이 된 다음에 그 다음에 단일화라는 것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지 그 전에 무슨 단일화를 갖다 할 수가 없어요. 네, 보통 이런 중요한 사안의 경우 김종인 위원장이 하루 이틀 차이를 두고 이렇게 고민을 하는 것이 원래 정상인데요. 김종인 위원장이 시간을 기다리지 않고 곧바로 이렇게 선을 그었다는 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그렇게 강조한 걸로 풀이가 됩니다. 정진석 공천관리위원장 역시 당원 당규를 바꿔야 하는 문제라고 어려움을 표시했는데요.
일단 국민의힘에선 안철수 대표와 거리를 두면서 추이를 살펴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이동석 기자 설명 들어보면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이런 지하에 거절을 한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거절당하고 또 안철수 대표 반응이 있었어요? 네, 안철수 대표 측은 굉장히 당혹스럽다는 반응입니다. 안철수 대표는 국민의힘은 문재인 정부가 아닌 안철수와 싸우는 것 같다며 굉장히 불편한 시선을 보냈는데요. 오늘 안철수 대표의 발언 듣고 오시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저를 이기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저는 문재인 정부와 싸우는데 지금 제1야당은 안철수와 싸우는 것 같습니다. 저를 이기는 게 아니라 문재인 정권과 싸워서 이기는 겁니다. 국민의당은 원내 정당이고 지지율 10% 정도가 되는 정당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제가 탈당을 하고 입당을 한다면 기존에 국민의당을 지지하시던 분들이 야권 단일 후보를 지지하지 않을 겁니다. 왜 그렇게 무리한 요구를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일단 중요한 건 국민의힘 경선 과정을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국민의힘 서울시장은 현재 예비 후보만 30명, 30명이 현재까지 공모를 했다고 하는데요. 네. 이 중 20명은 알려지지 않은 일반 시민들로 알려져 있습니다. 일단 국민의힘은 오는 2월 초에 이 30명을 4명으로 이렇게 추스려야 하는데요. 네. 4명을 추스리는 과정이 바로 예비 경선입니다. 안 대표가 원한 건 바로 이 예비 경선과 본 경선을 합친, 그러니까 한 번에 끝내는 원샷 경선을 하자 이건데요. 근데 김종인 위원장이 거절한 겁니다. 안 대표에겐 앞으로 보름 정도의 시간이 있다고 국민의힘 관계자는 밝혔는데요. 네. 예비 경선이 마무리되는 2월 초까지 안철수 대표를 기다리겠다는 입장인 것 같습니다. 일단 김종인 위원장이 적지 않은 부담감을 드러내는 가운데 안철수 대표가 어떤 행보를 보일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윤 대표님, 그럼요. 김종인 위원장이 얘기한 대로 국민의힘 자체적으로 경선을 하고 이후에 단일화 논의를 하자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네. 이거는 안철수 대표가 받을까요? 그건 뭐 지금 그것 때문에 계속 논란이 있겠죠. 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통합해서 그렇죠. 같이 제3지대에서 원샷 경선으로 하자. 네. 그 표현은 이제 그 경선 플랫폼을 야권 전체에 개방해달라. 그렇죠. 하지만 밖에 나와서 하자는 거거든요. 네. 근데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밖에 나가서 하면 안철수 대표는 나오는데 국민의힘은 지금 유력 주자만 해도 대충 7, 8명은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누구한테 표가 많이 가겠어요? 그건 안철수 대표한테 많이 가는 거죠. 네. 그래서 저는 그렇게 안철수 대표 뜻대로 이루어지기는 쉽지 않다. 그래서 국민의힘대로 어차피 국민의힘 내에서 대표를 선출하고 그다음에 안철수 대표랑 나머지 2차에 가서 둘이 경선하는 쪽으로 뭐 이렇게 논의가 진전되지 않겠느냐 뭐 이런 생각이 드는데 가장 큰 거는 서로 신뢰의 위기 아니겠습니까? 신뢰요. 안철수 대표의 딜레마 중에서 가장 큰 딜레마는 국민의힘을 비난하면서 국민의힘이 필요한 거예요. 국민의힘을 비난하는데 국민의힘을 그럼 적대시해야 되는데 그 배에는 또 올라타야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뻐꾸기가 왜 자기 둥지에 안 낳고 휘파람새 둥지에다가 자기 알을 갖다 놓잖아요. 네. 키운 다음에 싹 가져오잖아요. 그러니까 안철수 대표는 뻐꾸기처럼 탕란이 지금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2011년에 비해서 그때는 신인 바람도 있었고 네. 새정치라는 것도 있었고 지역적으로 세대 지지가 많았잖아요. 지지율이 한 50% 가까이 됐잖아요. 지금은 그때 국민의당은 호남에서 39석인가요? 지지율도 호남성도 있었고 한데 돌풍을 일으켰죠. 지금은 아무것도 없는 어떻게 보면은 달랑 3석 갖고 있는 장수로 말하면은 좀 힘없는 장수가 된 거예요. 그때랑은 지금하고는 완전히 다르죠. 그래서 저는 이 안철수 대표가 지금 밖에서 경선하자 이렇게 얘기한 거는 처음에 지난달에 서울시장 선언한테 지지율이 1위로 확 높아졌다가 지금 지지율이 정체됐잖아요. 그러니까 이 서울시장 단일화 주도권은 내가 갖고 있다. 예, 국민 여러분, 국민의힘 지지자 여러분, 저 좀 계속 밀어주십시오. 뭐 이런 저는 호소라고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네. 이 여권의 후보도 점점 이제 굳어지고 있고요. 야권은 단일화 논의로 당분간 좀 시끄러울 것 같고 이제 정말 선거의 시즌이 돌아왔구나 느낄 만큼 왁자지껄한 모습인 것 같습니다.